내가 더 설명을 안 하니까 추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많이 참았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보통 같으면은 중공은 개입 안 한다고 나한테 보고를 하더니 중공은 개입했는데도 3만 명밖에 안 온다고 하더니 이제 보니까 수십만이고 이 트루만 메가드 원망을 그렇게 많이 할 텐데 트루만이 안 해요. 내색을 안 합니다. 싸우는 지휘관은 일단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메가드는 책임을 어떻게 넘기느냐. 이 자기가 오판에서 벌어진 이 전쟁의 패전의 책임을 워싱턴으로 넘깁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를 해요. 이제는 이제 자기 원래 야망을 드러냅니다. 전쟁을 확대해야 된다. 만주를 폭격해야 된다. 그리고 장개석 대만에 도망가 있는 장개석 군대를 상륙시켜야 된다. 중국 해안을 봉쇄해야 된다. 그리고 정원군을 많이 보내줘야 된다. 핵무기도 사용도 검토해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합니다. 엄청난 요구죠. 요구하는 사람은 뭐 잔뜩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트루만으로서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제는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북한군을 상대로 이렇게 쩔쩔매는데 아니 그때 중공군 병력이 수백만이 됐을 거예요. 계산이 나옵니다. 그 중공군하고 미군이 붙으려면 미군이 한 300만 명 동원해야 됩니다. 300만 명 동원할 미군이 어디 있습니까? 몇십만도 안 되는데. 그럼 만주에 폭격을 하면은 소련이 개입할 것이다. 소련이 지금, 더구나 소련은 그때 이미 핵무기를 딱 가져가지고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걸 가지고 또 육군은 소련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을 가진 소련,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육성전을 한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핵무기를 쓴다? 핵무기 양쪽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메가드가 트루만한테 바둑으로 치면 딱 외통수를 딱 두는 거예요.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한국에서 철수해야 된다. 중국으로 확전할 것이냐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냐 선택을 하려고. 얼마나 무모한 요구입니까? 이거 듣고도 트루만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철수 안 된다. 트루만 대통령이 두 번째로 한국을 살리는 장면이죠. 싸우다가 할 수 없이 져서 철수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때는 그러나 미리 철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미리 철수해버리면 우리 믿고 싸우던 한국 사람 다 죽는다. 미국은 친구가 어려울 때 버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애틀리 영국 수상한테 한 이야기예요. 영국도 계속 철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철수해가지고 빨리 유럽으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럽이나 제대로 지키자. 이렇게 막 매달립니다. 근데 트루만이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메가드의 전술은 싸우지 말고 후퇴를 하는 겁니다. 11월 초에 한 번 딱 당하고 나서 근 한 달 동안 쫙 후퇴를 해버렸습니다. 싸우지 않고 후퇴했습니다. 수원까지. 1월 4일날 서울을 내줄 때 뭐 서울에서 싸웠습니까? 그래 내주고 그랬어요. 전략적 후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반격할 때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전선을 치고 싸웠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대동강이나 이런 데 방어선이 좋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후퇴가 시작이 되고 미국은 완전히 패닉 상태로 가가지고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국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에도 없었던 아주 암담한 상황에 처했어요. 더구나 흥남 부근에서 해병대가 고립이 되고 10만 명이 나중에 배를 타고 철수를 하고 하는 이런 트루만 대통령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11월, 12월, 1월까지요. 이 3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1월 말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후퇴하는 속에서 국무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그 기록은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록을 남겨가지고 자신의 일기에 적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차라리 잘 되었다. 중공군의 개입이 차라리 잘 되었다. 만약 우리가 북진 통일을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북진 통일을 했으면 미군은 두만강, 압록강을 우리한테 다 맡겨놓고 철수했을 것이다. 그럼 우리 한국군 가지고 이 긴 전선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때쯤 되면은 공산군들은 또 한쪽으로는 평화 제스처를 쓰면서 한국의 군인들을, 그러니까 게릴라들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미군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던 차에 이번에 중공군이 들어왔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이번에 싸워가지고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요 말과 웨이크 섬에서 메가드가 한 이야기를 딱 비교를 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북진 통일한 다음에 미군은 만세를 부르고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다 병력 싹 빼가지고 갔다. 그때 한국군 아마 병력이 한 20만 명 됐을 거예요. 장비 부족하고 그 군대가 저 압록강, 두만강 1000km 되는 전선을 무슨 수로, 그것도 산악지대인데 무슨 수로 방어를 합니까? 그때쯤 되면 김일성은 이미 만주에 다 피해 있다가 살금살금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또 남한에 남아있는 좌익들이 그게 호응을 하고, 처음에는 6.25는 전면 남침을 했는데 이번에는 간접 침략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그런데 그때 한미동맹이 없다. 그때 또 트루만이 결단을 해가지고 미군을 재파병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어려웠다고 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북진 통일한 다음에 한반도는 적화되었을 것이다. 북진 통일을 한 다음에 한국은 적화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내다본 것 같아요. 내다본 것. 그럼 이게 맞느냐? 이승만 대통령 분석이 맞느냐? 월남의 예를 보면은 맞다고 봐요. 월남도 한참 싸우다가 한때 휴전을 했죠. 17도선에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휴전한 다음에 호재명이가 정규군을 보냅니다. 그것도 살금살금 보내죠. 18도선 밑에 월남에서는 베트콩이 생깁니다. 요 베트콩하고 북쪽에서 내려온 월맹 정규군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나 위장은 베트콩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마치 민족주의 세력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세계 언론의 동정하에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월남전쟁입니다. 그런 방식의 월남전쟁이 북진 통일한 다음에 한반도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는 한미동맹이 없었다. 아마 북진 통일한 다음에도 미국이 한미동맹을 만들었을지 그건 의심스러워요.
그런 차에 마치 공원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사고가지고 여기서 결판 내죠. 그 결과로서 휴전선이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만들어졌다. 중공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한국군의 현대화 뭐 등등. 그러다 보면은 이 역사에서 중공군 개입이란 재앙이 긴 역사적 맥락에서는 축복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축복이 아니었느냐. 그 많은 이산가족 이런 거 대부분 축복이라 하면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재앙 속에 어떤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 축복인 것 같은데 이게 축복 속에 또 재앙이 있고 재앙 속에 축복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60년이네요. 6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역사를 긴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맑은 정신으로 보면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